이번 주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 몇 가지 중에서 하나. 이재명 선생, 대장동 이재명 선생에 대한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. 이번 주에. 중요한 사건이라 하면 대장동 일당에 대한 공소장이 이제 추가 공소장이 추가 내용이 들어가면서 공소장이 발표가 됐는데, 발표라기보다 이 사람들이 국회에 제출을 한 게 이제 언론에 알려진 거죠. 재밌는 거, 가장 눈길이 가는 거 이겁니다. 요거 지분이라는 단어. 이번 주에 이재명 대표하고 딱 연결되는 단어, 이 공소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바로 이 지분입니다. 지분. 검찰이 처음으로 이재명의 지분 얼마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. 공소장에. 그러니까 이 지분이라는 거는 김만배가 2014년 저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줬지만 그런 짜잘한 게 문제가 아니라 김만배가 이재명 대표의 지분을 김만배 절반 정도를 주겠다라고 보고를 했고, 그러니까 이재명이 인지했고 이 지분,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후에 그것을 묵인했다기보다 마음속으로 좋았겠죠.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 약속을 승인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들어가 있는데, 이 승인했다는 것은 대장동 개발에 있어서 많은 혜택을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.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민주당은 사실 무근이다, 그 다음에 신빙성 없는 진술에 기반하고 있다,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지금 현재 김만배 입 안 열었죠? 정진상, 김용 다 입 안 열었습니다.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다 유동규의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. 유동규가 뭐라 그랬냐면 유동규한테 김 씨가 내 지분 절반 정도를 제공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했고, 그 다음에 유동규가 이 얘기를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이 뭐냐, 김만배가 유동규한테 제안을 했고 내 지분 절반 줄게 이재명한테, 유동규는 이것을 직보한 게 아니라 정진상 실장한테 얘기를 내놨고, 정진상 실장이 오른팔인지 왼팔인지 하여튼 팔 두 짝 중에 하나잖아요. 정진상 실장이 이재명한테 보고했다, 이 얘기입니다. 지금 검찰의 공소장에 이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결국 뭐냐, 김만배하고 정진상은 입을 안 열었습니다. 유동규의 진술이에요. 그러면 이거 가지고 재판이 이재명한테 유리한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기 쉽지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는 사실 입을 다 열기도 쉽지 않고, 왜냐면 김만배 같은 경우는 뭐 숨겨놓은 재산도 되게 많고 지금 그리고 증거를 찾기도 쉽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검찰이 공소장에 이 얘기를 집어넣었다는 것은 뭔가를 지금 자신이 있다는 건데, 그 자신이 있는 얘기가 무엇일 것이냐,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증거들이 있을 수도 있고, 또는 그 증거라는 게 이런 걸 수도 있죠. 이 얘기가 간 다음에 대장동 개발에서 얼마나 유별난 혜택을 줬느냐, 합리화되지 않는 혜택을 줬느냐. 지금 이재명한테 428원이 나중에 개발 이익이 모양을 갖춘 다음에 김만배가 절반의 지분이라는 게 428억이라고 확정됐다고 했자는 거잖아요. 428억이 될지는 2014년, 15년에 몰랐겠지만 어쨌든 상당한 돈이 들어올 거라는 거를 이재명 대표가 알고 난 다음에 얼마나 이상한 혜택을 많이 줬는지가 아마 이 재판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시면 가장 중요한 혜택이 이거죠. 확정이익. 경기도개발공사는 1822억만 갖고 나머지는 너네가 다 가져가 된 거잖아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막 7,886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가져가는, 공사가 1,822억만 가져가고. 근데 문제는 뭐냐, 유동규가 이 정민용 변호사라는 사람한테, 지금 이거는 정민용 변호사의 증언입니다. 지금 재판에서, 대장동 재판에서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가 증언입니다. 유동규가 와서 야, 우리 저 시장님 천재 아니냐? 이러면서 확정이익을
그 결제를 받았다는 내용을 정민용 변호사한테 했다는 거죠. 확정이익을 하기로 했다고 그 우리 시장님이 정말 천재야. 이런 결정을 하셨네. 이렇게 그 결제를 받아온 다음에.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수익 배분 구조를 1,800억만 가지고 나머지는 다 대장동한테 이 대장동 일당에 가져가게 되는 요런 수익 배분 구조를 승인 또는 묵인했다라는 거죠.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.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요 정민용 변호사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얘기가 자기 책임을 좀 미루는 거이기도 해요. 보세요. 이런 공사가 확정 이익을 가지고 나머지는 다 민간 회사한테 주는 방식이 자기는 당시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.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향후 부동산 경기를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확정 이익이라도 확실하게 챙기는 것이 반드시 그 성남에 불리한 게 아니었다라고 자기는 생각했다. 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자, 요 점이 이제 들으면 그럴싸하죠? 근데 그럴싸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보통 그 민간 개발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. 개발 이익이 얼마가 날지 사실 향후의 부동산 경기에 좌우되기 때문에 불확실하죠, 당연히. 근데 첫 번째, 이 판교 땅은 진짜 노른자위였기 때문에 별로 불확실성이 없었다는 거. 여기는 개발되면 무조건 그냥 대박일 수밖에 없었다는 게 답을 다들 얘기하는 거죠.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더 중요한데 부동산 개발에 있어서 수익을 나눌 때는 이게 확정이냐? 그러니까 확정이익을 가져가냐? 아니면 민간이 다 가져가냐?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 고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. 두 가지 중에서 고르는 게 아니고 보셔요. 보통 어떻게 나누냐? 이거 업계에 계신 분들 말씀은 앞으로 수익이 얼마 날 줄 모르지, 당연히. 그러나 수익이 나는 범위를 정해서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이렇게 나누고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이렇게 나오고 진짜 대박인 경우를 생각하면 또 이렇게 나누고 계약을 이렇게 맺는다는 거죠. 그 향후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. 향후에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확정 이익만 갖고 나머지는 너네가 다 가져? 이런 계약 방식은 실제로는 쓰지 않는 게 아니라 정말 그걸 왜 쓰겠냐는 거예요. 앞으로 수익이 얼마나 날지를 모르지만 이 경우에는 이렇게, 이 경우에는 이렇게, 이 경우에는 이렇게, 대박일 때 이렇게 짜놓는 거지.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짜놓는 거지. 이게 지금 성남 시민의 집과 땅을 헐값에 홀쳐가지고 마련한 사업이잖아요. 그럼 그것이 이런 민간 김만배 일당한테 다 가도록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땐 잘 몰라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너무나 당연한 사업 계약 방식들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냐. 그렇기 때문에 업계에 계신 분들은 부동산 개발을 하시는 업계에 계신 분들은 이 계약 방식만 보면 어머 이거 이상하다. 너무 웃긴다. 이거 야로가 있네. 이렇게 다 한눈에 보인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정민영 변호사라는 사람이 지금 얘기한 것도 굉장히 수학적인 겁니다. 그 당시 자기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? 바보거나 한패거나 둘 중에 하나죠. 자, 이 얘기로 돌아가면 그래서 지금 이 공소장에 이번 주에 나왔던 이 공소장에 이재명이 승인했다는 얘기가 18번이 나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타임테이블을 보시면 이거 보세요. 2010년에 성남시장에 당선됐죠, 처음. 그러면서 대장동 그때 추진이 되면서 우리 동규 말이 내 말이라고 이재명 시장이 얘기했습니다. 그리고 김만배가 내 지분의 반을 줄게. 우리 편히 봐주시면, 여러 가지 봐주시면, 뭐 확정이익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봐주시면 제 지분의 반을 드릴게요. 겉으로는 내가 가져가는 척하지만 우리 시장님께 제가 반을 드릴게요. 한 게 2014년 4월에서 6월입니다. 그리고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죠. 그리고 이 사람이 재선이 됐죠. 그 다음에 재선이 된 다음에 용적률과 임대주택 비율 이런 거를 이 민간 사업자의 이용을 이유를 늘리는 방식으로 민간 사업자들 좋도록 이런 거 좀 다시 검토해라.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. 그리고 2015년에 그러고 난 다음에 김만배가 다시 한번 확인. 지분 절반 주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. 그리고 2020년이 되면서 이제 사업에 윤곽이 나오면서 개발 이익 반이 어느 정도냐? 이재명한테 가기로 한 돈이 428억으로 확정이 됐다는 거죠.
물론 그 돈 아직 주지는 않았겠죠. 왜냐면 이익이 다 실현이 된 게 아니니까. 근데 어쨌든 이 얘기는 뭐냐면 검찰의 공소장에서 지금 이게 공소장이니까 재판에서 누가 이길지 아직 모르죠. 근데 어쨌든 이 공소장의 구조는 이렇습니다. 2014년에 반 주기로 하고 이 얘기를 넣고 그다음에 재선되고 이 사람이 마음 놓고 이제 이 대장동 일당에게 편의를 봐주는 결정들을 한 거죠. 확정이익 플러스 용적률, 임대주택 비율 감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검찰의 논리는 아마 요 대가를 제공한 거, 제안을 한 거 이후에 그 결정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민간 사업자들한테 이익을 몰아주는 결정들 요거 플러스 아마도 앞으로 제시될 증거들은 서류 같은 거겠죠? 이재명 시장이 직접 이것을 승인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서류라든가 뭐 관련자들의 진술이라든가 이런 게 앞으로 나오겠죠. 그래서 지금 뭐 재판 결과를 우리가 그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핵심이 요거라고 봐요. 이 시장이 왜 되도록이면 주민들의 이익을 늘리고 공공의 이익을 늘려야 되는 시장이 이런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확정 이익만 가지고 먹고 떨어질 테니 너네가 다 가져. 그리고 중간에 갑자기 용적률, 임대주택 비율 이런 거를 막 이 사람들 이롭게 바꿨는지 요거가 저는 요거를 합리화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도대체 이런 결정을 왜 했는지. 사실 지난번에 우리 처음 나왔을 때 작년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이재명이 바보거나 도둑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. 근데 보면 볼수록 바보일 수가 없습니다. 이거는 그 부동산 계약에서 확정 이익을 하지 않고 불확실성의 모든 시나리오별로 컨팅전시 계약을 맺는다는 게 이미 다 알려져 있는데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 모를 정도의 바보일 수는 없어요. 이 사람이 얼마나 금전에 밝은 사람입니까? 그래서 바보보다는 도둑일 거라는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모르죠.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한번 뭐 주시하시죠.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게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이번에 공소장이 나갔잖아요. 이해충돌방지법의 그 중요한 구절은 이것으로 인한 이익은 다 몰수입니다. 그래서 우리 김만배 씨가 저렇게 입 다물고 있는 이유가 자신이 유죄가 되면 여기서 얻은 이익이 다 몰수가 되잖아요. 그리고 이익이 아직 그때 이익을 지금 저 얼마나 있는지 재산이 지금 다 그 검찰이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 김만배가 저렇게 입을 꼭 다물고 있는데 검찰이 찾아야죠. 우리 이렇게 온 나라가 집중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.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. 이 이재명이라는 분이 재밌는 분이에요. 권리당원한테 설을 맞아서 문자를 보내면서 뭐라 그랬냐면 아, 야당 탄압이다 그랬습니다. 아니 자기가 자기 개인 비리로 지금 기소될 판인데 자기가 이게 왜 야당 탄압이냐고요. 아니 이 의혹은 저 민주당 경선 때 불거진 의혹입니다. 그렇죠? 그리고 이낙연 캠프에서 가장 열심히 이걸 팠습니다. 여러 가지 정보가 그쪽을 통해서 많이 나왔고. 근데 지금 이거를 온 국민이 주시하는 수사를 하는 게 왜 야당 탄압인가요? 이 사람 지금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한 거예요. 그러면서 민주당은 하나된 힘으로 야당 탄압에 맞서야 된다. 재밌습니다. 그러니까 이분이 왜 개항에 출마했고 왜 당대표에 출마했는지가 지금 그 의도가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바로 이번 문자입니다. 야당 탄압이고 자기 개인 비리로 지금 수사받는 주제에 야당 탄압이니까 우리 당이 모두 하나 돼서 맞서야 된다라는 거죠. 저럴라고 개항에 출마했던 거죠. 저럴라고 개항에 출마하고 당대표에 출마해서 자신의 개인 비리가 마치 그 당의 운명인 것처럼 자기만 지금 당대표에서 내려오면 당이 위험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. 근데 자기가 그 자리를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서 자기가 검찰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당의 위협이니 하나 돼서 맞서자 이런 웃기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저거는 저 본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민주당이 저걸 두고 보는 민주당원들의 문제이기도 하죠. 저 안타깝습니다, 진짜. 우리 피키 선생님, 확정이익은 그렇다 치고 초과이익을 포기하니
도둑 입죠. 그렇죠. 이 말씀입니다.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불확실성에 대해서 시나리오별 컨팅전시 플랜이라는 게 이익이 얼마나면 초과이익을 얼마 가져가고 이익이 얼마나면 초과이익을 얼마 가져가고 이런 식의 컨팅전시 계약을 맺는 게 업계에선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부동산 개발 이익이라는 건 불확실하니까. 그 너무나 당연한 것을 지금 안 한 거잖아요. 그럼 바보거나 도둑이는데 바보일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을까.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